기초 디자인을 하는 학생 중에 나 연출 좀 한다 라는 학생들이 쓰는 학교, 건대도 있지만 서울여대도 있습니다. 전공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시각이라든지 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그런 연출을 좀 더 많이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거에 좀 더 특화된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여대는 가군과 나군, 그러니까 서울여대 가나군을 같이 지원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군을 같이 동시에 모집을 한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가군 같은 경우는 산업디자인과와 공예 두 전공으로 선발을 하고, 나군 같은 경우는 시각디자인과로 선발을 합니다. 일단 그게 좀 다른 점이고요. 서울여대의 기본적인 스펙을 살펴보면 가군 같은 경우는 실기고사가 1월 15일 날 있고요. 나군 같은 경우는 1월 21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군하고 나군 사이에 거의 한 6일 정도의 실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발표는 동시에 2월 5일 날 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발표 안 나고요. 항상 그 제 시간에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2월 5일 날 가나군 동시에 발표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과 작년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군의 산업디자인과 12명 선발입니다. 공예도 13명, 시각도, 그러니까 서울여대는 수시에서도 인원을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은 항상 높습니다. 산업 12명 모집에 9대1, 공예 13명 모집에 16대1. 정시인데, 그리고 인서울의 학교인데 16대1이랍니다. 정시에서. 경쟁률 굉장히 높죠. 자, 나군 시각디자인과는 8명 모집합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경희대학교도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 서울여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적죠. 서울여대 시각디자인 나군의 8명 선발 11대1 이렇게 경쟁률을 띠고 있습니다. 수능과 실기에 대한 반영비는 디자인과와 공예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이랑 시각디자인과는 수능이 60% 반영되고 실기가 40%, 수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공예과 같은 경우는 수능이 40%, 그리고 실기가 60% 반영이 됩니다. 공예과의 특성상 실기에 대한 어떤 능력을 굉장히 좀 높게 본다라는 거, 실기 잘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각 이제 과목별로, 반영되는 어떤 비율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른 학교랑 조금은 다른 게, 물론 이렇게 국어랑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선택해서 균등한 비율로 들어가는 학교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동덕도 그렇고요. 국민대학교도 그렇죠. 서울여대 같은 경우가 국어랑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3과목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학을 빼고 국어, 영어, 탐구를 선택하겠죠. 근데 탐구 중에서도 2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1과목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구 1과목 잘 본 학생들이 있죠. 또 1과목은 좀 못 본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 학생들이 나군에서는 경희대학교도 지원을 할 수 있고, 다군에서는 동덕여대도 지원을 하고 건대 글로컬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가군이랑 나군에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서울여대도 마찬가지로 탐구 1과목이 좀 부족한 친구가 지원을 하기에 적절한 학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0분위로 반영을 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등급별 점수를 봤을 때 1등급은 100점, 2등급 97점, 3등급 94점, 3등급까지는 94점.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4등급부터 80점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서울여대 디자인과를 쓰는 학생들은 영어 같은 경우 3등급 안으로 들어와야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합격 평균, 올해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몇 %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를 예측해보면, 작년 기준에서 산업디자인과와 시각디자인과와 공예디자인과는 생각보다 성적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탐구 1과목만 반영을 한다는 거가 사실은 큰 이점입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탐구가 동일한 비율로 반영이 된다, 33.3%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영어만 하더라도 3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94점이 그대로 퍼센트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감점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100분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영어가 들어감으로써 국어랑 탐구의
백분위보다 훨씬 더 점핑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도 백분위가 국어 탐구가 87인데 뭐 예를 들어서 영어가 2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백분위가 91%로 갑자기 점프가 되죠. 왜?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2등급이어도 98점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여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어를 그대로 백분위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학교랑 조금은 다르게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 백분위 성적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띄워놓고 생각하면은 국어랑 탐구는 3등급 후반이나 4등급 초반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3등급 이내로 든다라고 하면은 산업디자인과는 합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군의 시각디자인과는 가군의 산업디자인과보다 무려 백분위가 5% 정도가 작년에 더 높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서울여대를 지원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가군의 숙대를 지원하고 나군의 서울여대를 지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여대보다 숙명여대, 가군 숙명여대가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가군 숙대 지원하는 아이들이 성적도 높을 뿐더러 실기에 대한 방향도 숙대가 주제어를 포함한 기초디자인인데 서울여대 시각디자인과도 결국은 주제와 연출에 대한 것들을 중시하는 기초디자인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기에 대한 호환성,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가군의 숙대를 지원을 했던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나군의 서울여대 시각을 지원하면서 입학 성적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군 공예과 같은 경우는 78%, 78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영어를 빼고 국어랑 탐구 기준으로 했을 때 4등급 후반, 초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의 국어 탐구 점수에 영어가 3등급 이내로 들어왔을 때의 성적이 평균 78%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성적이 높은 편이에요. 입학하는 학생들 성적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잘 좀 생각하면서 사실 그 정도 성적이면 숙대나 이런 데 써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숙대 반영하는 거랑 서울여대 반영하는 게 비율 자체, 그러니까 탐구에 대한 그리고 영어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퍼센테이지에 대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여대 점수로는 88, 83이 나올 수 있어도 숙대 기준 점수로는 거의 70% 중반권대의 점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유념하며 서울여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좋은 지원이다. 그리고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지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지원 후에 실기를 또 잘 준비해서 합격을 해야 되겠죠. 실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서울여대는 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연출과 관련된 제시어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무거운가 가벼운 이런 식의 조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시어를 물론 주기도 하지만 올해 수시의 주제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전공에 대한 소양이 반영이 된 문제가 산디과에서는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시 산디과 문제를 보면은 기초디자인 문제가 제가 예전에 한번 수시 리뷰를 한 적도 있었지만 골판지 상자와 그리고 철사를 가지고 안정감과 튼튼함이 느껴지는 구조물을 표현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디자인 하시오, 화면 구성하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소재의 특징을 활용해서 구조물을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입체 조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서울여대는 수시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인작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붙을까 좀 궁금하긴 하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그려지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초 디자인식으로 화면 구성 중심으로 한 그림들은 다 떨어질 것이다. 진짜 튼튼한 안정감과 튼튼함이 느껴지는 물론 구조에 대한 부분이 비대칭과 대칭에 대한 형태를 넘나드는 좀 더 미적으로 아름다운 조형물도 나오겠지만 그게 만약에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튼튼함이 잘 보여지고 안정감이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그림들이 확실히 합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배치의 문제가 아니고요. 소재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결합과 조합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산업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 공간 디자인에서는 필수적인
학생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시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작년 수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출적이고 주제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림들이 선호됐었다라고 하면은, 올해 수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제시어를 주지는 않았었습니다. 단 근데 출제된 소재 자체가 고양이와 털실, 여러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털실을 주고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하시오라는 문제를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큐트한 고양이와 이 털실, 알록달록한 털실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시각 디자인과에서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제시어는 없지만 제시어가 충분히 유도될 수 있는 되게 상황적이고 스토리적인 그런 그림들이 나와야지 합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공예과 같은 경우는 올해 수시 공예과는 좀 차분한 문제였습니다. 윷과 장기, 말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글쎄요, 내용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재밌게 연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공예과의 특성상 사실은 내용보다는 주어진 이 두 가지의 사물의 구조적이고 형태적인 정확성과 어떤 표현력,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재현작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림들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서울여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그림들 중에 전공에 대한 소양이 굉장히 뚜렷하게 잘 반영이 된 몇 장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작년 서울여대 수시 시각디자인과에서 알파벳이 주어졌었죠. 대문자와 소문자, 알파벳과 전선, 실이었나요? 시연적인 형태들을 주고 기초 디자인을 하는 문제였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이 대문자의 A의 어찌 보면 뾰족하고 날카로운 형태를 실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표현한 왼쪽 부분과, 소문자 알파벳의 이런 좀 곡선적인 형태를 실과 같이 연출해서 표현한 좌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형태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표현을 한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슈였죠, 작년에 이 그림이. 조건은 평면 구성하시오, 평면적으로 디자인하시오라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입체적인 공간 구조라든지 알파벳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투시에 의해서 입체감을 보여주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극히 평면 디자인을 하는 평면 감각을 보겠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 대문자와 알파벳의 형태적인 대비를 이 선적인 형태와 얼마큼 더 유사하게 잘 표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산디과 같은 경우는 이 농구공이죠. 농구공이랑 이 열쇠를 표현을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뚜렷한 사물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동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예과 같은 경우도 포스트잇이라든지 이런 집게, 사실 기초 디자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뤄보는 문제이기는 한데, 소재이기는 한데, 그 집게가 가지고 있는 연결에 대한 이미지를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한 그림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산디과와 공예과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렇게 뚜렷하게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시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그 알파벳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평면적 디자인이 사실 수능 성적과 관련 없이, 물론 수시였기 때문에 수능이라기보다는 실기 100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정시로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수능 성적에 대한 어찌 보면 4, 5%의 백분위 차이를 이 실기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변별력이 높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의 연출력은 정말 조형적으로도 어차피 연출을 해야 되겠지만, 심미적인 어떤 속성들을 잘 파악을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연출하는 어떤 그런 스킬력을 가지고 있어야 서울여대 디자인과에서 특히 합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